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같이 모니터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.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련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이 좀 밝혀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 사이기도 했고, 또 이 기업용 데이터 센터 보안 서비스인 JTNA 솔루션 개발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우리 모니터랩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. 자,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좋았던 주가 흐름이 딱 끊기고 나서부터 강한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이 좀 하락장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우선 좀 두 가지식으로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어떠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하락은 아닙니다. 지금 이 주식시장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해요. 많은 자금의 이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, 오늘 영상에서 이 최근 하락장의 이유와 좀 더불어서 우리가 모니터랩을 봐야 할 때 체크해야 될 리스크 요소가 분명히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런 것들 다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에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의 이 주식시장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이유는 단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점 꺾이고 있다는 포인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. 바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2023년도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금리 인하 시점은 2024년도 3월 달이었어요. 근데 이미 지난달로 지나갔죠. 근데 금리 인하 없었습니다. 그거에 대한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의 이 경제 지수 자체가 너무나 견고하다는 이유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미 연준 총재들 입에서 계속해서 당장의 금리 인하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. 그렇지만 올해 안에 몇 차례 금리 인하는 좀 예상이 된다. 이런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기존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어떠한 이런 수급량들이 다시 이탈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기존엔 2024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금리 인하가 많게는 7번부터 5번 정도 예상이 된다 했다가 3번 정도로 줄었다가 지금은 또 2번 정도로 줄고 있는 형국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4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월 2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, 코스닥 지수 또한 좀 무너져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? 이게 또 비단 대한민국 문제만 또 아니었고요. 옆 나라 일본부터 해서 미국, 나스닥, 다우존스, 그리고 독일 일장 등등등 해서 전 세계 다양한 이 증시 흐름 자체가 같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셔도요,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900선 위에서 놀고 있었던 지수가 요날을 기점으로 해서 900선 이탈을 하더니 이때는 또 870선, 그리고 오늘장에서 860선까지도 깨졌습니다. 아까 방금 우리가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딱 봤을 때 4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자, 그때 당시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, 이때 당시 시가 또 고가 대비해서 913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했던 이 지수가 이날 종가를 891포인트로 마무리를 하면서 900선이 깨졌습니다.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와서 보시면요, 이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 모니터랩 주가도 4월 2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장중 고가 23%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종가는 딸랑 3.96%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날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긴 했지만, 그 다음날부터 이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우리 모니터랩 주가 또한 좋지 못한 흐름의 연속이었어요. 근데 이런 흐름 중에서 그래도 좀 고무적인 사실은 뭐냐면, 오늘 좀 약한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이것 또한 어떠한 호재가 새롭게 생겨서 이렇게 생성이 된 양봉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 이미 그 전에 이 주가가 밀렸을 때 어떠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것이 아니라
이 시장 자체의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모니터랩의 주가도 힘없이 쭉 조정이 나온 걸로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지 맞겠지만, 그래도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11선과 또 121선 요 부분을 이탈을 했다는 거였습니다. 근데 정말 불행 중 다행히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121선과 11선 거의 턱걸이로 종가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, 그리고 요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린 거, 요게 이때 당시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이 본전 심리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도 고가 기준에서 16.67%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종가는 3.33%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오늘의 이 수급 주체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요, 외국인은 3거래 연속된 매도 물량들이 지금 현재 출하가 되고 있고, 이 물량들을 이제는 좀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이 스탠스가 좀 바뀌었죠.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장 시작과 동시에는 좀 매수세 물량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가 거의 점심시간쯤 돼서 매도세가 강해졌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결국에는 이 집계가 됐던 2시 21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이후에 더 큰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약 9만 5천 주가량 매도 물량의 출하가 있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 프로그램 매수 자체를 한번 좀 놓고 보시면 오늘 이 코스닥 장에서 프로그램 매도세는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세가 강했다가 곧바로 다시 또 매수세가 강했다가 그 다음 또 매도세가 강했다가 매수세가 강했다가 매수세 엄청나게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그래서 우리 모니터랩 개별적인 프로그램 매수세의 동향을 한번 좀 보니까 오늘 장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무엇보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, 그동안 이 외국인의 수급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아직 좀 살아있다 라고 좀 보였다까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, 최근 3거래일 연속된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매수세 또한 3거래일 연속된 매도세 물량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관련된 이 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조금은 힘을 잃었다,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지속적으로 관련된 외국인들의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세의 수급 이런 동향들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. 자, 근데 그렇지만 또 고무적인 사실 또한 있습니다.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한데 결국에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다는 거, 그리고 두 번째 이탈했던 11선과 121선과 또 요 61선 근처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, 요 아래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시장 리스크에 관련된 이 지수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오늘장의 이 세계 증시의 흐름을 또 보시면요, 미국 다우존스 0.03% 조금 빠졌고요. 대한민국도 0.36%, 중국이 0.12% 빠지면서 오늘장에서 한국장이 가장 좋지 못한 보였어요. 근데 영국, 독일, 그리고 인도, 일본,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의 지수가 지금 현재 양봉을 좀 띄워주고 있다는 점. 그러니까 수급이 다시 좀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. 근데 최근까지 이런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요, 대만, 독일, 영국 모두 다 전부 다 음봉이었거든요. 지수가 빠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시금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, 이런 흐름 자체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건 맞지만 이로써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유입량이 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짐에 따라서 출하가 되던 이 자금 이탈의 세력보다는 이 저가 매수세의 유입량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다. 자,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평가 저가 매수세는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사실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에 딱 61선 근처인 약 6,230원 이 근처에서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확인이 되었던 부분도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고무적인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이 증시 상황 자체에 다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점,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만 좀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
이젠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 지수 회복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. 그리고 두 번째가 장중에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. 61선 근처 6,230원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점 좀 확인이 됐고, 그래도 좀 우리 여러분께 제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, 혹시나 좀 신규로 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, 지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꺾여 있는 이 추세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아래로 꺾여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출발해주는,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. 이 정도는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. 투자를 하시기 위해선 무엇보다 잃지 않는 투자가 우선은 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 또한 절대 정답은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고요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우리 여러분들 성공하시는 투자 꼭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